안녕하세요. 이미란 발효학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음식,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여인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은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믿고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여인들인데요. 저희 언니 지방대학에서 심리치료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저희 동생 우리 집안의 귀염둥이, 제 전화번호에도 귀염둥이라고 써 있어요. 60이 다 가까워지는 귀염둥이 제 동생 이희라 원장이에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혜진 교수님이시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시절 우리는 초등학교 다니지 않고 어디 다녔죠?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항상 엄마가 정말 맛있게 싸주시던 도시락 반찬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에 넣어주던 맛있는 김치와 또 엄마가 그렇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채를 쳐가지고 곱게 만들어주던 장아찌. 무장아찌. 그치, 무장아찌. 오늘 이렇게 무장아찌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무장아찌 준비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삐들삐들 이 계절에 하면 가장 좋거든요. 저는 무를 절였다가 말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친정어머니 동치미를 커다란 열말 항아리에 담았다가 미처 먹지 못한 그 무를 건져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동치미에서 건진 무를 가지고 무장아찌 했을 때 가장 깊은 맛이 나는데, 지금 아직은 제주 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 올해 무가 다른 해보다는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비싸질 거예요. 맛있어요. 그렇지. 무 비싼 만큼. 제주 무는 4월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소금에 절였다가 한 1, 2주를 절여 놓으면 국물이 훅 올라왔다가 그것이 일주일만 지나도 실온에 놔두면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꺼내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무장아찌를 하면 되는데, 아주 무장아찌는 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해도 사실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내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고 건강에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무니까. 무니까 좋기도 하고 요즘 호흡기 질환으로 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게 좋은데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장아찌 밑반찬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그냥 매 끼니 밑반찬으로 사이드 요리로 놔두면 한두 젓가락만 지속적으로 먹어도 음식이 약이 되는 음식이 되니까, 또 무엇보다도 전통 방법으로 장아찌를 담가두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두고두고 먹을 수 있죠. 발효되죠. 그치, 발효되죠. 그 발효된다. 발효될 때 발효되죠. 그래, 몸이 좋게 발효되는데 유치원 원장님이라서 항상 어수가 이래요. 지금도 60이 다 된 저희 여인이 짜장면을 시키면 엄마 바꿔라 그런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수님은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셔야지. 심리치료 쪽 교수님이신데 아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꿈으로써 네. 심신이 건강해지고 특히 심인성 장애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어머나 그렇게 다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담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다 만들어진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맛있겠다. 이따 이제 만들어진 거 이거를 이제 제가 절여가지고 저기 도시락 반찬 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뭐 보온 도시락. 보온 도시락. 생각나요. 생각나죠? 네. 정말 엄마가 우리 때 해주시던. 처음 나왔는데. 그치,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네. 우리나라에 보온 도시락이 처음 나왔어요. 자, 그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가 네. 25쪽이에요. 그런데 이 무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만큼 큰 한 2kg에서 1.5kg짜리 큰 무를 4등분 해가지고 동치미 담았다가 말린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동치미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네? 핑계 대지 마세요. 동치미를 지금 만들어도 돼요. 소금만 뿌려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제일 먼저 넣는 것이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네. 25개 정도면 무로 무로 네, 한 자루예요. 한 자루. 그러겠네요. 무와 한 자루가 네. 20kg짜리 한 자루가 이 정도 같아요. 아, 20쪽. 이게 네 쪽이니까요. 네 쪽이니까 10개 정도씩 거의 한 자루 가까이가 돼요. 잘 자란 것으로.
자, 제일 먼저 간장을 이 소스를 만들 때 집에서 쓰는 간장, 그냥 집에서 계속 먹는 그 간장이에요. 간장을 지금 몇 밀리라고 보여요? 600ml. 600ml예요? 600ml 정도를 넣어요. 600ml 정도를 넣고요. 그다음에 집에 흔하게 쓰다가 많이 남아 있는 미술을 이거 장아찌 같은 거 할 때 쓰면 정말 좋아요. 많이 미술을- 남아있는 미림? 미리? 뭐예요? 맛술. 맛술. 네. 네, 맛술. 그 미림은 상표 이름이고요. 아, 맛술을 맛술. 한 200ml 없으면 100ml만 넣어도 돼요. 네. 그다음에 설탕도 설탕을 넣는 건 왜 이렇게 뭐 발효식품 한다면서 설탕을 많이 넣나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은 1년 이상을 두고 먹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될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당은 한 달만 지나도 다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컵 반 정도. 반 정도. 2컵 반 정도. 한 컵에 200ml니까 500ml 똑같이 간장의 양과 1대1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는데요. 고추장은 이만큼이면 한 300g 이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가늠하면 돼요. 네. 그냥 보통. 그런데 고추장이 집에 있는 고추장 중에 변하지는 않았는데 오래돼서 이게 끈적하게 변했다든지 딱딱하게 색도 까맣게 변하고 고추장은 1년 이상 되면 장아찌용으로 써야지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아. 고추장은 묵을수록 맛있는 게 아니라 된장은 묵을수록 맛있지만 고추장은 묵을수록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해서 1년 지난 고추장이나 딱딱하게 굳은 고추장인데 자칫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딱하다고 할 때 위에 곰팡이가 슬었다가 여름에 장마철에 잘못 관리한 것이 가을에 말라가지고 딱딱하고 해서 장아찌용으로 써도 되는 고추장은 아니에요. 그 위에 골마지가 끼지 않았었던 고추장만 써야 돼요. 딱딱하게 굳었어도. 그런데 골마지가 쓴 그 골마지균이 이런 환경을 설탕까지 넣어서 배양되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걔가 주력균이 돼버려요. 그 아이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게 이게 바뀌어버리는 그렇지. 그 아이가 주력균이 돼서 지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온통 골마지 냄새를 확 터뜨려버려요. 완전 버리네요. 그럼. 먹어도 되긴 먹을 하지만 수가 골마지 균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전에는 과학자들이 골마지 균은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니다 중간중이다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익한 역할을 한다라고 유익균으로 분리돼서 5가지 정도의 균이거든요. 골마지 균이. 그런데 우리의 미각과 후각에서 거부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굳이 먹을 필요 그보다 더 좋은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해롭지는 않지만 맛이 없으니까 그 풍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고추장 이 정도면 이 정도를 딱딱한 고추장, 오래된 고추장을 쓰면 돼요. 근데 자칫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요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고 소주 넣으면 다 변하지도 않고 다 맛있어. 이렇게 소주를 넣으면 알코올이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맛술을 넣으면 알코올이 1%라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공장에서 알코올 3%까지 허용을 해요. 근데 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1%부터 술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소주를 붓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에요. 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원장님? 너무 알코올이 많으니까. 여기서 발효를 방해하겠죠. 그렇죠. 좋은 맛술에도 알코올이 있잖아요. 약간 있어요. 한 1% 미만. 그런 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안 좋을 것 그치. 왜 그러냐면 같아요. 여기서 취할 것 같아요. 발효되면서도 알코올이 처음에 발생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얘들이 여기에 누룩균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그리고 나서 좀 장아찌 색깔이 빨갛게 장아찌 맛있게 어떤지 뭐 장아찌도 시커멓고 맛도 없게 담아오는 애들도 있어서 솔직히. 근데 우리는 집안에 참 음식이 맛있는 집안이다 보니 엄마가 고춧가루 맛이 고춧가루를 있겠죠. 살짝 넣어주면 빛깔도 고와지고 저장력도 훨씬 좋아져요. 왜냐면 고춧가루 속에 있는 그 캡사이신 성분이 음식을 저장력을 훨씬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굉장히 색도 고와지고 저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넣을까요? 여기다 살짝 묻혀서
여기 단지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쫙쫙 싸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국물은 여기다 부으면 끝. 아,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네요, 알고 보니. 그치?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 걸 막 큰 항아리다 하나씩 해놨다가 가을에 못생긴 무들도 다 뽑아서 절여놨다가 봄에는 건조하고 그 균들이 여름에는 이런 거 못해요, 시골에서. 왜냐면 균들이 막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 가장 적기인가요? 가장 적기예요. 4월까지. 그렇죠. 4월까지는 건조하고. 봄에 지금 그러니까 발효식품이나 저장식품도 네. 그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역시 우리 네. 교수님 참 똑똑해가지고 얼른 그거를 알아채리네. 눈치챘어요. 왜냐면 24절기가 있잖아요. 네, 그 절기가 네. 농사를 위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저장식품을 언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우리가 이제 4인 가족인데 3인 가족이거든요. 이제 다들 출가해서 3인 가족인데 이만큼만 해도 맨날 장아찌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밑반찬으로 해놓는다고 해도 이 1년은 정도면 먹겠어요, 1년. 다음에 장아찌 담을 때까지 저는 또 이제 미리 담아놨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에 남아. 그래서 이제 얘 국물을 여기다 붓잖아요. 그 정도 분량으로. 그러면 항상 속에 들어간 이 원 재료보다 이 국물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아, 한번 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이 국물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쵸.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다 몸에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여기다 이렇게 쭉 담아놓으면 한번 이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아 그래요? 손가락이 아니라? 그치. 맛있는데요. 맛 생각나요. 어쩜 이렇게 단지도 딱 맞게 잘 골라오셨어요? 아, 우리 아주 양하고 단지하고 그래서 딱 국물이 맞췄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원 재료들을 제가 왜 그 분량으로 해놓냐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우리 어른들의 그 전통 음식을 만드던 그 습관은 항상 넉넉하게 국물을 잡아요. 그 다음에 항상 위로 이제 그 올라오게 해놔야, 네. 올라오게 해놔야 다른 균들이 거기에 이제 감염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꾹 눌러놓으면 국물이 작은 누름돌로 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부터 집어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어 먹고 나면 이 소스만 남잖아요. 그럼 이 남은 소스로 뭐 하겠어요? 남은 소스로 남은 어떻게 소스로? 하겠어? 응. 남은 소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치를 지져 먹겠어. 싫라고. 나 이제 언니랑 동생 초대 안 하겠어요. 이게 너무 장난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씨랑 질라도 마시겠네요. 네. 씨라고 지져서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갈치에다가 넣고. 그치, 갈치 지져도 이 소스로 하면 되게 맛있겠죠. 깊은 맛이 나겠죠. 근데 정말 소스 먹었을 때 참 너무 맛있잖아요. 감칠맛이 나요. 근데 장아찌 단지는 장아찌 단지로만 써야 돼요. 무를 꺼내서 먹는 만큼 여기에다 마늘 정도 집어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생마늘. 그치, 이나리도 집어넣어서 넣었고, 장아찌가 된다는 얘기죠. 뭐든지 여기다 넣으면 장아찌가 되는데 1년에 장아찌를 넣어서 계속 먹다 보면 이 소스가 더 맛있어져요. 마늘에서 삼투압돼서 나온 물, 미나리에서 삼투압돼서 나온 물들이 이 고추장 장아찌로 인해서 맛이 더 깊어지겠죠. 근데 무엇은 또 떨어지겠어요? 무도? 아까 말씀하신 염도들이 염도,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장아찌가 안 되겠지, 싱거워지니까. 그렇죠. 그때는 간장을 좀 리필하고 고추장을 조금만 리필해주면 또 그 정도의 농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잘 쉬는 장아찌 항아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장아찌 항아리로. 장아찌 항아리로 또 쓰고 또 쓰고 리필하면서. 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집 장아찌는 정말 맛있는데 뭘 먹어도 정말 미루 말할 수 없는 비슷한 맛이 나면서 맛있다. 그게 오래 장아찌 항아리를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여기에 오래된 고균들이 많아지겠죠. 오래된 고균들이 많으면 남들은 못
먹고 살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서 있을 테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균들이 아주 많아지겠죠. 집간장하고도 비슷하네. 집간장. 그렇죠. 발은 다 열매 상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단돌해서 이렇게 딱 한번 누름들 하나 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3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기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엄마들이 이것을 물론 이제 한번 헹궈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를 시범으로 보여서 응? 네. 저기 맛있게. 장아찌 하나를 묻히는 것을 오늘 저기 정보를 드리는 것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곱게 쓰잖아요. 이게 다른 것처럼 이게 쉽게 되진 않는데, 네, 장아찌니까 좀 음. 꼬들꼬들하겠죠. 그래서 장아찌를 이렇게 곱게 채썰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납작하게 해서 하나씩 집어먹기 편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게요. 곱게 채쳐서 하도 되고. 그쵸? 우리 교수님도 문제가 센스 있게 있어요. 그 묻힐 용기 옆에다 잘 놔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얌전하게 곱게 채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곱게 이렇게 채쳐서.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집어먹기 편한 스타일로 해볼게요. 얇게 쓰르니까. 색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넣고요. 이거 하는 것도 아주 심플해요. 실파가 있으면 실파로 하고 이런 쪽파 해서 이렇게 가져요. 네. 손으로 이렇게 가져서 많이 넣지 말아야 돼요. 양념을. 그리고 여기다 마늘까지 넣으시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마늘 넣는 것보다는 그 위에 맛을 마늘이 또 미생물들을 많이 이렇게 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른 거 넣지 않고 어렸을 때 참기름이죠? 그치 어렸을 때 참기름 조금 엄마가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자 통깨를 좀 넣어드릴까요? 통깨를 네, 조금 넣어도 되고 조금만 이제 넣어도 되고. 꽃뿌리기 하고 네, 검정깨 흑임자. 자 일단은 이제 도시락에 넣어서 저 잣은 좀 네. 올려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성부터 네. 자 한입 한입 주세요. 맛있겠어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신 그 맛이 나는데요. 그 맛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감칠맛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해서 우리 엄마는 또 이렇게 또 애들 도시락에 이렇게 고명을 잘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도시락을 이렇게 해주시면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고소한 참기름 맛이 딱 올라오면서 그 도시락을 꺼내서 같이 먹었을 때 그 행복하고 그 속 편하고 그 즐거웠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신데 우리 엄마 생각나요. 국민학교 뭐 생각나요? 네. 그 국민학교 때 그 추억 정말 다시 떠올리는 그런 무장아찌 해봤습니다. 무장아찌 항아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아찌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새롭게 또 하나 배웠네요. 사랑하는 우리 언니 또 심리치료 교수님과 평생 어린들과 같이 놀았던 우리 원장님 아이들이 너무 출산율이 낮아져 가고 뭐 현저하게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 낳읍시다. 저는 가임기를 지나서 날고 싶어도 못 나요. 이민한 발효학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